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야, 오늘은 영상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처음에 영상을 거의 다 찍었는데, 전화가 와서, 회원가입 문의 전화가 와서, 그 전화 받느라고, 처음에 영상은 중간에 끊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또 하다 보니까, 회원가입 영상이 또, 회원가입 문의 전화가 또 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도 거의 다 찍었는데, 포기를 했고, 세 번째 영상은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녹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영상을 네 번째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상 촬영하다 보면 이런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뭐 말이 꼬인다든가 그러면 또 다시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변수가 많은데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고충이 있으니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좀 영상을 조금 짧게 갈게요. 오늘은 와, 네 번째 찍게 되니까 지치네요. 자, 일단 미국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보게 되면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어요.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 이때가 저거였었죠. 고점이었었는데 2022년 1월 3일 이때 이후로 밀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만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이 사상 최고가, 신고가도 아니고 사상 최고가입니다. 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을 때 어떻게 움직였느냐? 연 단위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중간중간에 근데 뭐 간다고 해서 그냥 일자로 쭉 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중간에 뭐 지금 실적 시즌에 접어들었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올해 경기 침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경기 침체라든가 뭐 그런 돌발적인 좀 대형 악재들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자, 일단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이때 좀 너무 오바를 했죠. 이때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들어오면서 이렇게 새해 첫날까지도 확 들어올렸는데 이거 기관들이 잘못한 거죠. 뭐 이 저 운영 자산들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 말을 기준으로 어떤 평가, 연말을 기준으로 평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갖고 있는 평가 자산들 이런 것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대동단결해서 이렇게 주가를 좀 들어올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외국인들한테 선물 매도치기 좋은 그런 빌미를 준 겁니다. 자, 12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그때 매수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죠. 요런 부분들 플러스 12월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선물 매수 들어온 게 상당 부분 컸었습니다. 근데 주가를 확 들어 올려 주니까 고맙게 땡큐 하고 얘네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했죠. 이날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한 게 1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1조 4천억 정도가 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매도를 쳤어요. 그래서 올해 1월 3일부터 매도한 거를 보면 외국인들 5조를 훌쩍 넘습니다. 뭐 이 매도 친 배경에는 그런 것도 있죠. 삼성그룹 쪽에서 그 상속세 재원 마련하느라고 그 지분 뭐 요거 블럭딜로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애 있잖아요. 김정은이. 얘가 또 쓸데없는 소리들 막 하면서 좀 시장이 되게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전쟁 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전 세계 사람 중에 저는 가장 많은 걸 누리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뭐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경우도 눈치 볼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있던 거를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지들이 뭐 통일해 갖고 뭐 지들 영토로 만든다고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는 지금 누리고 있던 거를 다 잃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목숨 또한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 나는 걸 가장 무서워하는 게 김정은이라서 하지도 못할 거면서 저러고 있으니까 좀 짜증이 나요. 근데 뭐 그런 요인들도 시장에 김정은이가 북한 쪽에서 한 행동들 이런 것들도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체크 포인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미국 시장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 시장이 일봉을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요거는 기술주 위주로 강한 모습이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나 올랐지 않습니까? 4%나 급등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경제 지표를 쭉 이렇게 미국 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 보면 뭐 CPI, PCE, 고용 지표, 뭐 그다음에 제조 PMI, 비제조 PMI, PPI, 소매 판매, 그리고 뭐 산업 생산, 경기 선행 지수 이런 것들 다 미국 시장 쪽이에요. 자, 이거 왜 정리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결정적으로 매일매일 힌트를 주진 않아요. 매일매일 힌트를 주진 않는데 가끔 한 번씩 시장에 대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그 가끔 언제 줄지도 모르는 그 결정적인 힌트를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캐치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시장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생 시장, 선물 옵션 시장의 수급을 매일매일 저 장 끝나면요. 저 뭐 1시간 넘게 그 분석하고 정리하고 파생 시장 수급이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끔 결정적인 그런 힌트를 주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것도 매일매일 주는 건 아닌데요. 왜 매일매일 정리하느냐? 국가에서 군대를 키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전쟁이 없다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언제 힌트를 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줄 그 힌트 가끔 한 번씩 있는 그 힌트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뭐 파생시장 수급하고 뭐 이런 미국 경기 지표들하고 저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뭐 가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어제는 저 미국 쪽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지금 일요일 2시 19분이네요. 오후. 자, 이거 뭐 1시 조금 넘어서 촬영 시작했는데 지금 2시 20분이 됐는데 물론 영상은 제가 저녁에 7시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놓겠지만요. 지금 2시 20분이 됐는데도 못 끝내고 있네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결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줬어요.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78.8, 전월이 69.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소비자 평가 지수 역시 마찬가지. 전월 73.3이었는데 83.3으로 저 이거 소비자들이 뭐 체감하고 기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인플레마저도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마저도 전월 뭐 3.1%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1%에서 2.9%로 급격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 역시 마찬가지로 저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플러스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미국 시장 좋은 모습, 그것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처럼 저렇게 좀 강한 탄력을 받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야, 좋긴 좋다. 뭐
반등 나오니까 좋긴 좋네 그랬었는데요. 이거 많이 너무 많이 빠진 데 대한 자율 반등 성격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금요일 날 파생 시장 수급을 보면 야, 뭐 아직까지 좀 더 이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3,657억 정도를 매도를 쳤어요. 자, 근데 조금 여기 보시게 되면 선물 현재가로 보시게 되면 미결제 약정이 8,700계약 정도가 줄어들었죠. 미결제 약정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뭐 얽히고 설켜서 뭐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청산도 있고 막 그러면서 모든 게 수급이 얽히고 설켜서 시장에 지금 같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힘이 센 사람들은 이겼겠죠. 힘이 센 사람들이. 근데 미결작정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 이해관계의 규모가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결작정이 줄어드는 건 좋았는데요. 여기서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아니라 매도가 나오면서 미결작정이 줄었어요. 물론 뭐 매수로 한 사람들도 청산을 어느 정도 하긴 했겠죠. 뭐 8천 몇백 계약이나 줄었으니까. 근데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탄력적인 그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여기 매도가 이렇게 매도가 아니라요. 매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도를 친 게 아니라 매수가 좀 큰 규모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결작정이 줄어들면 그게 최고의 수급이에요. 자, 뭐 이 미결작정까지는 체크하기 어려우시면요. 자, 이번 주 초반에는 이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돌아서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좀 강하게 외국인들 선물 매수로 돌아서고 뭐 미결작정 줄어드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같이 겹쳐진다라면요. 이 정도 22평선 정도 일단은 그 정도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결작정 부분들이 미결작정은 어려우시면 보지 마세요. 어려우시면 보지 마시고 선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거는 꼭 필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뭐 조금 뭐 매수를 하긴 하는데 뭐 좀 시원찮다. 내지는 매도를 하고 있다. 이런 수급이 나와준다라면요. 이것도 뚫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2510포인트 이것도 뚫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 수급이 향후의 시장 방향을 완전히 좌우한다라고 보시고요. 이 부분은 꼭 좀 점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좀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뭐 시장 이렇게 대응하는데 시장의 방향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영상은 요 정도까지 할게요. 자, 영상을 찍는데 한 3번 정도 실패하고 네 번째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지칩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